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HMM이 영업이익률이 48% 정도. 상흔이 되고 있는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연말까지는 운임은 아마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여객 비즈니스만 주로 운영을 합니다.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항공사에게 2023년 매출의 1배를 적용을 해서 선박에도 친환경이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작년은 조선보다 기자재가 낮다 톤이었는데 올해는 저점을 잡으실 때는 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 이야기 좀 많이. 이야기 할머니처럼 잘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해운과 운송 섹터 담당하시는 엄경화 연구원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증시각도기 채널 알고 계셨나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되게 네. 즐겨보는 채널이라고 아, 고등학교 동창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애널리스트는 아니시고요. 네, 학교 선생님인데요. 아, 저희가 좀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제 고객분들도 이 각도기 채널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그럼 직접 보신 적은 아, 요번에 있으신가요? 이제 찾아보고 왔죠. 아, 이분이 있어요. 네, 오늘은 그 한 15년 경력이시라서 네.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아, 네. 뭐만 조그만 질문만 해도 이야기가 술술 나올 것 같아서 아, 네. 특히나 기대되는 건 이 해운 쪽이 역사가 굉장히 길죠. 예, 네. 몇백 년 스펙타클했잖아요. 된. 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좀 많이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할머니처럼 잘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에 15년 전에 조선 기계 운송 이 섹터를 갖게 되셨죠? 사실 저는 원래 산업분석 애널리스트로 뽑힌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분야로 뽑혔는데 제 자리에 들어오실 분이 연수를 받다 나가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 하게 네. 됐습니다. 항상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딱 원해가지고 1지망, 그쵸. 2지망, 3지망 이렇게 찍어서 하면 좋을 텐데 네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TO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15년간의 운명이 그때 결정이 됐군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해운 섹터 얘기를 하자면 정말 제일 많이 상승한 종목이 해운 섹터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저희가 HMM.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 역사상 가장 운임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거 따라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 대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못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도 대단히 잘못된 의견을 1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아, 작년에요? 다녔듯이요. 네. 어떤 잘못된 의견을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등락이 있는 업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올해 좋으면 내년도 계속 좋고 내후년도 계속 좋은 경우는 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하자 막 이런 얘기를 1년 동안 했던 것 같네요. 사실 뭐 15년 베테랑도 예측하기 힘든 사이클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처음 보는 사이클이라서. 그쵸. 많이 작년에 한 중순 정도만 해도 제 주변에 HMM 들고 있다고 해서 많이 먹었다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야,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들끼리.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이후에도 잘 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네, 올해 연초 이후에 오히려 상승률이 더 좋아지고 해서요. 그럼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해운 운임 상승은 도대체 어느 정도 올랐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나요? 예, 매주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매주 전주 대비 한 1, 2% 정도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상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이제 SCFI라는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네, 것이 컨테이너 지수. 한 4,500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한 5분의 1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5분의 1이요? 예, 그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시기가 몇 년 동안
동안 계속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은 네. 굉장히 운임도 오르고 이익도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한번 조사 결과를 봤는데 매출액 100대 기업에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HMM이 6억 한 4,600만 원 1위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이 정도로 이 운임이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국내에서 정말 굵직한 해운사 하나가 파산을 했잖아요. 네.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는데 그때하고 상황을 비교하면은 어떤가요? 그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던 시절은 전 세계 모든 해운사들이 이제 이익률이 대단히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HMM이 영업이익률이 48%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을 수송하면 48이 그대로 이익으로 이제 들어오는 정도 수준인데, 원래 해운사들이 이 선박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업이익률의 타겟이 한 5에서 10% 정도 사이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일 때 저희가 1%포인트만 덜 벌어도 이익의 수준이 대단히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입하는 거 대비. 근데 이 해운사들의 그 1%포인트, 2%포인트의 비용을 결정짓는 것이 배를 얼마나 싸게 잘 마련을 했느냐로 많이 갈리는데요. 배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 배를 쓰는 동안 계속 그 영향을 받으니까 네. 잘 투자한 대형 해운사와 이게 배가 비쌀 때 잘못 투자한 좀 뭐 중형 사이즈의 해운사는 이 손익분기점이 되게 미묘한 수준의 운임으로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임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선진해운사들은 뭐 한 3%, 5% 이렇게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선박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내에 있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전해에도 적자, 그 전해에도 적자, 그 전해에도 적자, 그래서 적자가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쌓이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무적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은 당연히 그때는 절대 운임이 1000포인트 이하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조성과도 이제 뭐 해운 운임과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쌀 때 잘못 발주를 넣은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감가상각비 그쵸. 영향 때문에 계속 뭐 몇 년 뒤고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배를 살 때 저희가 내 돈을 대단히 적게 내고 네. 돈을 빌려서 대단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갚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비싸게 발주한 배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자 비용도 크겠네요. 그렇죠. 이자 비용도 크고 원금도 몇 년에 걸쳐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 해운업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예전에 지금 운행하는 배들이 좀 저렴한 가격일 때 샀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은 이제 지금 운임으로 봤을 때는 이 배 가격이랑 거의 비례해서 운임이 오른 정도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몇 년 전에 비싸게라도 발주한 배를 들고만 있어도 지금 상당히 이익률은 좋은 그 정도로 상황이고요. 운임이 많이 올랐군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뭐 손익분기점이 뭐 100불씩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 정도 운임에서 만약에 운임이 내려가다 멈춘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배를 들고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너무 좋은 운임이다. 시기이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리스크인데 네. 좀 시장에서 반영을 많이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산은이 들고 있는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네네. 요거 리스크는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환 사채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주당 가치가 높으려면 주식수가 적은 것이 좋은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사채를 상환을 해서 주식수가 더 늘게 되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이 시비를 발행을 해줄 때 언제 정도 시점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번에 전환됐던 거에 대해서는 회사가 뭐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되지 않았고, 이제 산업은행 회장이 우리가 이것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라는 멘트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는 건 다른 전환사채들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주가가 지금 그 전환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으면 전환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그 항목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결국 다 전환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워낙 어닝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이거를 미리 상환을 해서 전환되지 않게끔 하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좋을 거라고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상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마저도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그 주식가치 희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어느 정도 희석된다고 봐야 되죠? 물량이 어느 정도 남은 거죠? 지금 현재 4억 주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 전환이 되면 총 주식수가 한 10억 주 정도 됩니다. 아, 지금 6억 주인데 추가로 4억 주가 추가 상장되는 거죠? 지금 현재 4억 주인데 4억 주인데 추가로 6억 주가. 추가로 6억 주가요? 네. 아, 네. 희석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사실 주가가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전환한 그 주식들도 전환해서 산업은행이 바로 이제 뭐 시장에 갖다 팔거나 이게 물량을 내놓거나 막 이러는 건 아니고 그대로 들고 그렇죠. 있고 이 시장의 주식수가 늘었다는 것만 팩트인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주식이 수급적으로 막 나와야 되는 물량이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고, 뭐 어쨌든 저희가 기업에 투자할 때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선행지표로 보고 있는 운임도 매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싸다 아니다 그 이견이 있어서 주가가 왔다 갔다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뭐 계속 팔거나 막 이러는 그 주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운이 지금 이렇게 좋은 게, 뭐 공급단에서도 쇼티지일 수도 있었고, 네. 공급 차질을 일으키려는 여러 가지 뭐 수혜주나 사고도 있었고, 반대로 또 코로나도 터져가지고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장 뭐 빠르면 내년, 뭐 내후년을 보면은 이 운임이 여기서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일단 배가 많아지면 운임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네. 경쟁을 하거든요. 저 짐을 이쪽 배에 실지 않고 내 배에 실게 하려면 내가 좀 더 싸게 움직여줘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운임을 예. 서로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운임 인하 경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토록 배가 많아지는 시점은 2023년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발주해서 걔네가 발주한다고 바로 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네.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2023년입니다. 근데 이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배가 느는 거를 제외하고도 지금 이렇게까지 운임이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저희가 배가 가서 제 시간에 딱 처리가 되고 다시 빠지고 그 뒷배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통체증이 되게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해운사들이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배를 좀 뺄까라고 처음으로 고민했던 시점이 2020년 4월이고요. 네. 올해 수에즈 사고가 나서 원활하게 원래 투입하려고 했던 배를 투입하지 못한 시기도 2021년 2분기입니다. 네. 2분기는 이 전기선사들이 이제부터 올해 장사를 해보자라고 딱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앞 스케줄에 영향을 받으면 정기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움직이려고 하는 그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뒷 스케줄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이 거의 12월 말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연속 저희가 성수기 초반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운임은 아마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연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가 되어서 1월, 2월, 3월 정도가 되면 기존보다는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이제 슬로우하게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그 밀려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운임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아주 많이 늘었다기보단 교통체증으로 인한 운임 상승이 컸다라고 한다면 그게 해결되는 시점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운임을 지키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 의견을 조금 공격적으로 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이렇게 주가가 잘 가고 있을 때 이 섹터를 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HMM 팔고 다른 거를 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다른 건 뭐죠?
저희는 이제 해운업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항공업으로 좀 이제 옮겨가자라고 항공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네네. 뭐 당연히 해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까지도 운임이 좋을 건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의견을 꺾느냐라고 하지만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여력이 더 많은 쪽으로 좀 옮겨가자라는 그런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보자라는 것이고요. 사실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과거 업황에 비하면 주가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꽤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다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을 지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펜트업 디맨드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참았던 그런 수요들이 뭔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터져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아직 숫자로 확인을 하지는 않은 상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국자 수가 는다거나 그 출국자 수가 늘어서 옛날보다 국제여객 비행기를 더 많이 띄우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줄었던 국제여객 매출이 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좀 이제 투자 포지션을 좀 옮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기존에 많이 올랐던 해운은 조금 이제 잠시 접어두고 네네. 항공 쪽으로 넘어가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이 항공과 관련돼서는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